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세상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말 속에 사실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존재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있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지금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화면 위에 비치는 이 영상, 당신의 손가락이 스치고 있는 촉감,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인식하는 방식은 모두 내 속 신경 전달 물질, 전기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감각은 실제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이 사실은 과학이 밝혀낸 명확한 진실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만든 내부의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다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당신의 뇌파가 지금보다 미세하게만 어긋난다면 이 세계는 아예 낯선 형태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실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속에서 그 가르침은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었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철저한 해체였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언어는 오랫동안 종교적 신비로 다가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과학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95% 이상이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지만 그 거리 비율로 치자면 핵이 야구공이라면 전자는 1km 떨어진 곳의 모래알입니다. 그 사이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자조차 입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측정하기 전까지는 단지 확률의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는 실제로는 텅 빈 공간에 떠도는 가능성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가? 가 아니라 무엇을 존재라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묻게 됩니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텅 빈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리즈는 그 질문에 대한 성찰입니다. 불교와 과학, 두 세계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이라는 오래된 가르침을 양자물리학이라는 최신 과학으로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곧 무한한 가능성 위에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은 공하다. 이 말은 불교에서 가장 근원적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공이라는 개념을 흔히 업, 무, 허무 같은 말로 오해하지만 붓다가 말한 공은 단지 비어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떠올려 봅시다. 그 찻잔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조건과 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그리고 공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고통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실체가 없단 말인가? 붓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사실 5가지 요소의 결합일 뿐입니다. 이를 오온이라 부르죠. 색, 육체, 물질, 수, 감각, 느낌, 상, 지각, 판단, 행의지, 마음의 흐름, 식, 의식. 이 5가지가 잠시 모여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끊임없이 변하고 따로 떼어 진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본질은 없습니다. 이 점은 현대 신경과학과도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고정된 자아라는 구조를 찾아낼 수 없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MRI로 뇌를 촬영해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 판단을 내리는 부위는 따로 있지만 자아 자체를 담당하는 고정된 중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구성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경험들이 모여 스스로를 해석한 내면의 소설입니다. 공의의 가르침은 우리를 허무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공은 고정된 자아를 부숴버림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가르침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러나 그 공함 속에서 모든 것이 피어난다. 우리는 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변화 가능하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매우 이상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어 책상, 의자, 맨몸, 별, 행성. 하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두 틈을 동시에 지나간 듯한 간섭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관측을 할 때만, 즉 우리가 전자가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알려고 할 때만 그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순간 전자는 입자가 되었고, 보고 있지 않으며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혹은 모든 곳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물리학을 넘어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를 뒤흔듭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은 세상의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측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확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곧 우주에 어떤 절대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서야 존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공 사상과 너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고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양자역학은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는 특정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존재의 껍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측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관측하는 순간 존재가 고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나도 누군가에게 관측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어떤 사회적 맥락, 관계 속 정체성 속에서만 나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이며 모든 것은 확률이며 텅 빈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양자장 이론에서는 심지어 입자조차도 기본이 아닙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는 모든 곳에 깔려있는 거대한 장이 존재합니다. 전자장, 광자장, 근로운자. 이 장들 위에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진동이 우리가 말하는 입자입니다. 즉, 존재란 것은 항상 거대한 무언가 위에 생기는 파동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말한 공의 의미를 양자물리의 언어로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움직임일 뿐이다. 이 말은 시적이기 이전에 현대 물리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우주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되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인식되는 순간에만 짧게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우주의 파동 중 하나인가? 불교는 과학보다 앞서 있었는가? 이 물음은 자칫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우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물음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탐색해 온 두 사유 체계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선 우리는 두 사상의 출발점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학은 객관성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가정 아래 반복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세계를 파악합니다. 과학은 외부 세계를 향한 탐험입니다. 그 대상은 나 밖에 있는 어떤 사물, 자연 법칙, 구조입니다. 반면 불교는 내면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통찰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불교는 철저히 주관적 경험에 기반을 둡니다. 즉, 나의 고통, 나의 집착, 나의 인식, 그 모든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려는 길입니다. 이처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마주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런 통찰은 수많은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그의 책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물리학은 원자의 본성을 탐구하면서 결국 동양의 전통적 지혜와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입자들은 고립된 객체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패턴이며 실제는 독립된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전체이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불교와 신경과학의 만남은 그 접점을 더욱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티베트의 고승들을 대상으로 명상 중 뇌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감마파 활동이 포착되었고 자비 명상 중일 때 뇌의 전두엽, 감정 조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은 하나의 충격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의 훈련이 뇌를 바꿀 수 있다. 명상은 단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신경회로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불교의 수련법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 신체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를 가진 실천 체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과학자들이 불교에 주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이론 물리학자들조차 공과
연기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동양의 철학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근 이론이나 다중우주론, 정보 이론과 같은 현대 이론 물리학은 우주의 가장 근원적 단위를 실체가 아닌 상호작용의 그물로 봅니다. 우주란 어떤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며 관계의 망이며 서로 간섭하는 파동들의 춤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그 인연이 사라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과학은 말합니다.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며 상호작용의 구조로 존재한다. 이쯤 되면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불교가 과학보다 앞서 있었던 것일까?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두 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산의 정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불교는 마음으로 세계를 해체했고 과학은 수학과 실험으로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없으며 실체란 허상이며 모든 것이 연결된 전체성임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지 학문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겪고 있는 지각의 진화, 의식의 확장,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왜 애쓰고 살아야 하나요?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가 있어야 의미도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공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문입니다. 공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공이기에 그 무엇도 고정되지 않고 그 무엇도 필연적이지 않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변화할 수 있고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 변화는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공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윤리는 외부의 규범이나 처벌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에 대한 직관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것이라면 내가 세상에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리이며 단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연기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심코 한 차가운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마음을 닿게 하고 그로 인해 그의 하루가 바뀌고 그 하루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연결의 끝에는 언젠가 당신의 마음도 그 차가움으로 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물망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말합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잊을 수 있을 때 그대는 누구에게나 연민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존재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결국 나와 같음을 이해하라. 이러한 공의 윤리는 오늘날의 세계에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디지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구축합니다. 프로필, 계정, 기록, 팔로워, 이 모든 것이 자아의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칩니다.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비교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애쓰십니까? 당신은 본래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의 윤리는
실체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연결과 자비를 새기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지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조건 중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작은 인연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공의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답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되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하는가? 이제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며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의 순간들이며 그 안에서 서로를 살게 하는 파동의 공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공의라는 이름 아래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당신이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는 저 멀리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고요한 숨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텅 빈 동시에 충만한 자비의 우주가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